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트 MC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슈는요. 지금 개혁신당이 발표한 뒤에 대한노인회 회장 김호일 회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이 크게 일어나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 이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준석 당대표는 폐지 공약을 걸어서 논란이 나왔는데 도대체 왜 이런 공약을 걸었을까요? 일단 먼저 전두환 대통령 때 도입했고 그때 당시 노인 비율과 지금 노인 비율이 오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적자였고요. 역세권, 대도시권이 아닌 노인분들은 제값을 다 내고 있어서 공정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연간 12만 원 교통카드를 주고 40%의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의견이 달랐는데요. 김호일 회장의 의견은 지하철 적자 요인과 노인의 무임승차는 상관관계가 이미 없다. 대한교통연구중간 보고서를 보면은 승객 승차 여부와 상관없이 열차는 운행하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필요 없다라고 의견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가족들이 다 같이 살고 있어도 집에서 혼자 있을 때가 있으면 전기와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니 지하철도 사람이 많던 적던 비용은 들어간다면서 지하철도 적자 요인이 노인 무임승차가 아니고 다른 적자 요인이 있다고 포인트가 잘못 잡혔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는 지하철은 보통 서울에서 10량씩 다니고 한 대가 10칸으로 나눠져 있다. 한 칸이 한 20톤 정도 되는데 거기에 200명이 타면 사람 무게가 거의 12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임승차 비율에 따라서 실제 운행 시 전기요금이 차이가 난다라고 김호일 회장과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김호일 회장은요. IT 기업이 발달되어서 무인은행과 무인 발급기도 생겼다. 지하철 회사에 사람이 너무 많고 단순 업무인데 중간 관리청도 많고 연봉 8천만 원인데 적자다. 툭하면 파업하고 또 임금 올려달라고 하느냐? 왜 적자인데 그렇게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어린아이도 무료인데 왜 노인만 건드리냐면서 그전 노인들이 지하철을 건설했고 그전 베트남 전쟁에서 달러를 벌어와서 그 돈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과 지하철을 만든 사람이 지금의 노인이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도 100% 면제를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노인한테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를 하냐면서 이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개혁신당의 대안으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는데요. 교통 바우처 제도로 12만 원으로 택시, 버스, 지하철 어디든지 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12만 원으로 다 쓰고 나면 40%가량의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대안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역세권이 아닌 곳에 사는 곳도 많아서 그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오히려 지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될 거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김호일 회장은요. 연 12만 원이면 한 달에 만 원인데 지금 지하철 평균 가격은 1,400원에서 1,500원이다. 왕복이면 3,000원 정도 들 것이고 그럼 만 원이면 한 달에 3회 정도 외출하라는 이야기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 한 달에 3번만 외출하라고 하면 방콕을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냐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덧붙여 가만히 있으면 노인이 건강이 나빠진다. 지하철을 타서 연 4천억 정도의 의료비 절감이 날 정도로 노인이 건강하고 고가의 이익이 발생하는 거라면서 인제에서는 월 30일 무료 승차권을 준다고 했겠지만 노인이 7,564명인데 신청한 사람은 1,594명밖에 안 된다. 교통 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모임이나 이런 게 해당되는 거지 차 타러 안 갈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건 포퓰리즘이고 낭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는 교통바우처는 어차피 2월이나 2년 규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안 쓰면 국고회수가 된다. 그리고 자꾸 월 1만 원이면 3번만 다니는 거냐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초연금이 예를 들어 30만 원이 제공되면 30만 원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냐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월 만 원으로 처음 제시한 것은 그 정도면 지금 전체 무임승차 손실액과 약간의 보조를 얹어서 유지 가능한 제도이고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한 달에 10만 원으로 책정될 수도 있다. 아무도 그렇게 합의하지 않았으니 그런 것이고 개수 조정은 지금 여기서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호일 회장은 반박했는데요. 현실을 전혀 파악을 해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고 지하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00원, 이번에 올려서 1,550원이라고 하라고 하는데 일본이 1,620원, 프랑스는 2,550원, 캐나다는 2,900원
2,980원, 미국은 3,400원, 영국은 3,790원까지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부터 요금이 너무 저렴하다. 200원이 원가인데 150원에 팔면 처음 시작부터 적자가 아니냐고 하면서 지금 첨단적으로 IT 소프트웨어 발달된 나라인데 지하철에 필요 없는 단순 업무하는 직원이 많아서 정리해야 하고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인을 찾아내서 국가 지원을 하게끔 요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는요, 서울 요금 인상이 충격적인 인상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2,000원대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노인이 무임승차하면서 젊은 세대들은 돈을 더 내라는 말로만 받아들여진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지하철에서는 무임 운전이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신분당선은 종점에서 종점까지 타게 된다면 4,100원인데 노인분들은 무임승차 타고 가시면서 혜택을 받고 젊은 세대들은 그 요금을 내면서 타고 있다. 최근에 신분당선에서 민자회사니까 행정소송 내서 노인 1인당 900원씩 국가가 보조해라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미 국가에서 부담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리고 노인이 지하철을 타서 4천억의 의료 저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의료 비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서울 지하철 원가 구조로 논의를 해야 된다. 지금 GTX나 부산 김해 경전철은 노인 무료의 혜택이 없다. 그래서 신규 도입되는 지하철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노인 협약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대표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시민들은 허를 찌르는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깜짝 선물, 우리 여러분들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뭐냐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뉴스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죠. 여기 보이는 2024년 4월 10일에 열리는 총선 관련해서 격전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2024년 총선의 승리 정당은 이라는 이런 뉴스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보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24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 야당의 정치적 이슈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유튜브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이 투자 쪽으로도 함께 엮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런 정치 관련 이슈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다? 이 정치 관련 수혜주는 뭘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이 사회 구성원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투자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주식이기 때문에 이 주식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 진행을 했었죠. 당연히 항상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저희에게 공유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정치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딱 한 종목 대상홀딩스 우 종목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정확하게 11월 27일에 관심 종목 대상홀딩스 우라고 하면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한동훈 관련주로서 왜 이 종목이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 관련 모멘텀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27일에 이렇게 대상홀딩스 우 종목을 드리고 나서 실제로 2주일도 채 안 돼서 무려 550%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24년 4월까지는 계속될 정치 관련해서 여당과 야당 전부 대박 이슈를 터뜨릴 것이고 그러면 지금 한동훈 관련해서 주가가 미친 듯이 폭등한 것처럼 앞으로 터지는 정치에 관련된 수혜주들은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그냥 넘기시는 게 아니라 2024년 총선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등장을 할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예의주시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 말은 뭐예요? 그럼 2024년 총선 관련해서 관련주는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겠죠.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이번에는 총선이라고 저한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2024년 총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종목, 주가가 지난번처럼 2배에서 5배 이상까지 크게 뛰어오를 대장주 역할을 할 유력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좀 나이대가 있다,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께서는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가볍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에 이슈나 뉴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총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때 여러분들한테 대상홀딩스 우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던 것과 똑같이 보내드렸던 것과 같이 이 총선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딱 한 종목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제 연락처 공개해놨죠. 010-7769-3599 010-7769-3599번으로 총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전에도 저에게 전쟁이나 전기차 관련주, 폐렴 관련주 등 이미 저에게 한번 받아보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번에도 내가 총선 관련주가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편하게 총선 두 글자 보내시면 이번에도 제가 특별히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니까요. 나 수익 이미 한번 냈는데 또 받아도 되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똑같이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요? 010-7769-3599번.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항상 간단하게 문자 보내시라고 딱 두 글자 알려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도 수익 내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여해 보시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한 시민은 회장에게 그 전에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키워보지 않고 가정살림을 해보지 않아서 헛소리한다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것은 좀 과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고, 이에 답해서 회장은 현실을 모르고 이야기해서 과하게 표해 미안하다. 살림을 살고 모든 걸 해본 사람과 피부로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을 모른다고 이야기했다. 과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는 지하철은 서울에서 타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이런 게 전문적으로나 인생에 대해서 더 살아야 한다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닌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이준석 당대표에게 질문을 한 시민은 혁신당이 노인 혐오를 조장해서 세대 갈라치기를 위해서 세 표를 얻으려는 게 아니냐, 일종의 포퓰리즘이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준석 당대표는 이게 포퓰리즘이 되려면 뭘 드린다고 해야 한다. 버스도 무상화해야 된다고 말해야 된다. 갈라치기가 된다고 하기에는 보편적인 노인 복지에 대한 것으로 공약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갈라치기라고는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갈라치기다, 혐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아무것도 개혁을 다루지 못한다라고 답했으면서 김호일 회장은 이에 대해서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다른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청년 할 것 없이 다 같이 잘 살게 해줘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제 입장에서는 어느 의견 하나 다 맞는 것도 있고 이게 맞나 싶은 것도 있는데요. 정말 정책이 어떻게 되어갈지, 노인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이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부담이 더욱더 가중화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정치적인 문제이니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당대표의 한마디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